국내 코로나19 상황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확진자 334명 더 늘어서 모두 1,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단 감염 통로를 막을 대책이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중앙 방역 당국의 집계로만 봐도 확진자가 334명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좀 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34명인데요. 이 중에 307명이 이제 대구 지역 환자들입니다. 지금 대구 지자체 집계로는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증상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848명이 증상이 있는 분으로 지금 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16명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833명이 양성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전체 82%. 그러니까 증상 있는 사람 중에 82%가 양성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좀 진정 국면이다, 소강 국면이다, 그런 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구 쪽의 신천지 교회 쪽만 잘 통제가 되면은 정부가 얘기한 4주 이내에 그 어떤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이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저희가 이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확진자 수가 평소 늘어난 숫자보다 이번에 300명이 넘게 늘면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이 혹시 이게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병이 더 많이 이제 창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검사 역량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분자 방식이죠. 실시간 리얼타임 PCR 52,000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52,000건이요. 예. 미국은 전체에서 지금 420여 건밖에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의심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이제 환자로 확인되는 건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환자가 더 많은 그런 또 결과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를 투명하고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확진자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확진자는 어쨌든 숫자적으로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병실도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30% 정도 경증 환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뭔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이 신종 감염병 임상 위원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 한 80% 정도. 그리고 또 폐렴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도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또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심한 폐렴 양상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보이더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 중증도를 가지고 병상을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면은 지금 이 대구 경북에 집중된 환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환자들을 잘 분리해서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 판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아까 중대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정신질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현재 코호트 관리를 진행하면서 진료 환경보다는 또 이런 병실의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생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좀 1대1 격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낮은 그런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이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오늘 확진자 증가 이 세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334명 가운데 307명이 대구에 집중이 됐고 네네. 반면에 경북 같은 경우는 4명이 이제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그렇습니다. 비율에 비하면 대구 쪽에 좀 많이 집중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은 이제 거의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청도 이외에도 다른 7곳의 그 장애인 그 환자들도 현재 추가 환자가 1명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어디죠? 부산 말씀하시는 부산. 온천교 예. 그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네. 추가 환자가 안 나오고 있는 양상이라서 다른 지역들의 양상은 이제 좀 진정세라는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환자가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예, 이 말씀 맞으면 정말 좋겠는데 다른 지역으로 혹시 이런 지금의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노력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일단 주의를 해야 그 될까요?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이 대구 지역에서 교회 활동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그 이분들이 그 울산이나 광주 그리고 과천 등지로 이제 그 옮겨서 이제 네. 종교 활동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광주나 울산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이렇게 더 이상 없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심 증상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줘야지만이 이 상황을 보다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또 환자가 확산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대구 지역의 의료진 그리고 병상 확보가 사실 무엇보다 네.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좀 환자 일부를 좀 분리 수용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대의를 위해서 뭐 수용해야겠지만 또 경기도민이나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네.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대구 지역의 일반 환자들을 네. 경기도로 해서 수용을 하고 대신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게는 네, 네. 뭐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역제안을 일종의 한 네, 상황이에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그 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전체 네, 그 어차피 방역 관리 병상을 이제 차원에서. 배분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의료진의 문제입니다. 예. 병상을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 행위보다 더 많은 예. 이런 시간과 난이도가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진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대구의 일반 지역 일반 환자들을 타 지역의 지역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전문 의료진을 파견하는 그렇죠. 방법도, 그렇게 하면은 예. 오히려 더 대구 지역에서 예. 환자들의 어떤 이 지역 분산을 좀 최소화하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일반 환자들의 확진 검사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의료진 보호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네. 의료진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확진 판정이 많아지면은 굉장한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의료진 한 사람만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의료진과 또 접촉이 있었던 다른 의료진까지 격리가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예. 의료인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복이라든지 각종 이 장비의 그 어떤 적절한 공급에 네.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JP모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3월 20일에 정점 찍고 10,000명 정도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좀 계속돼서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예. 한 달이 경과하면서 이제 대규모 발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달이 되면은 정점을 이른다라는 그런 예측들은 대부분 다 일치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환자의 수인데요. 여기에서 적용한 문제는 대구 인구 240만 명 중에서 3%가 노출이 되고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2차 감염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3% 노출과
2차적인 감염 양상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군요. 예.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까지는 그 신천지 교회라는 밀접한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지역사회 환자 발생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에 그 이 JP 몰간의 그런 예측 자료는 좀 현 상황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 말씀하신 게 또 하나 뭐였죠? 그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예. 이렇게 자리 잡을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전문가들도 네, 있어서. 지금 현재 한 80% 정도가 이제 경미한 증상으로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80% 정도가 혹시 감기로 생각을 하고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됐을 때 이런 그 감염과 많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80%의 환자들은 감기와 같이 경증으로 자연 치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증 환자가 많지 않은 그런 면에서는 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